네. 한동훈 장관님, 예,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 오늘 법안 중에 사법방해죄 신설하는 법안이 올라왔는데요. 잠시만 몇 번인지 혹시 19번? 19번이요? 잠깐만요. 19번이나 16번인가? 헌법이니까 13. 예, 13번인가 14번인데 사법방해죄. 예, 14번 유선범 예, 예. 위원님 대신한 말씀이시죠? 네, 네, 네. 그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허위 진술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예전부터 이제 논의는 많이 있어 왔는데 되게 아직까지는 채택은 되지 않았고요. 예.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라든가 법무부의 어떤 의견이 좀 있습니까? 공판 중심주의가 되고 네. 어차피 수사에 관련한 강제 처분은 점점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위증이라든가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저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. 이 법안의 그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충실히 성실하게 의견을 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허위 진술했을 때 이제 처벌한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허위라는 게 전반적이고 또 주요 사항에 대한 허위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많다 보면 또 일부에 대한 허위 진술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를 받는 대상자라든가 혹은 참고인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할 것 같고 또 수사기관이 원래 본류의 수사를 하기 전에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사법방해죄가 남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. 장관님도 동의하시는 취지로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예방이랄까요? 예. 우려?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잘 아시지만 이게 선진제국에서 상당 부분 법에 반영돼 있는 obstruction of 그 justice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제도 아닙니까?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도 있는데요. 그런 이 제도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실 수사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거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강제 수사로 주변을 터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저희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 법이 도입되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서 강제 처벌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면도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 이제 긍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자백이라든가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가 저희가 배울 때는 가장 하수인 수사인 거로 왜냐하면 진술이라는 것은 과거 그대로를 재현할 수도 없고 진술인의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충분히 변형될 수 있으며 사실은 저도 뭐 재판을 하다 보면 100%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.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과장이라든가 왜곡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도 쉽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아마 이제 법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조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게 될 텐데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이런 조항 그 단어도 있더라고요. 부당한 영향력 굉장히 좀 그 포괄적인 단어 개념이라서 아마 깊이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 장관님께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다음번에 이제 혹시 회의할 때는 좀 이렇게 그 법무부의 정리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의원님 잠깐 말씀 올리면 그 무고죄 같은 경우도 사실상 비슷한 방식 네, 아닙니까? 네, 다만 그거를 증거 단계를 끌어오다는 차원이어서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무고죄 처벌을 보면 정말 확실하고 그 결정적인 그 거짓말이 아니면 게다가 고의까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무고죄 처벌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?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저희는 도입했었을 때 충분히 긍정적인 면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조문에 대해서 이 저희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행정처장님 이제 당연히 이제 법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. 네, 사법방해죄가 이번에 그 새로 왔고 그 전에 조수진 의원님도 내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여기 관계자분들도 한번 검토가 들어가셨을 거라 보는데 혹시 법원에서도 검토하실 뭐 검토가 진행되거나 뭐 그랬습니까? 어떻습니까?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검토의 수준을 제가 잘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네, 좀 네.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의미 있는 입법 제안이고 또 고민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들도 차분하게 법원의 입장에서 뭘 좀 더 고민할까를 계속 좀 더 심층적으로 네. 검토해서 심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우리 공수처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. 네. 예, 공수처도 이 사법방해죄를
수사할 수가 있을까요? 어떻게 할까요? 관련된 범죄로 수사가 가능한가요? 어떠실까요? 저희가 관련된 범죄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저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중에 인지한 당의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관련 범죄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그러면 수사방해죄를 수사할 수도 있고 또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이첩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 저희가 그 범위가 포함되는지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네. 없는 그럼 것 아무튼 같습니다, 뭐 지금은요. 네. 제가 그냥 질문을 던진 것은 그 장관님, 그다음에 차장님, 그다음에 공수장님이 요거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도 검토가 끝난 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네네. 제가 네네. 조문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네.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해당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여러 가지 요건이 들어 있어서요. 직접 관련성이라는 그럴 수도 요건이 있지만 안 될 물론 가능성도 안될 높겠네요.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질의 마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다음 권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고.